안녕? 우리는 AJ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앰베서더 배터리더스라고 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찾아오면서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오늘은 세계 다양한 지역에 물과 관련된 기후위기를 현재 스월tum하고 있는 배터리더스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자. 어느 나라를 먼저 가볼까? 이탈리아 토리노로 가보자. 안녕, 오늘은 내가 느낀 토리노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올 여름 이탈리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북부도시 토리노와 인근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7월에는 단기간에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러한 상황을 크게 다뤘습니다. 극단적 기후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기후와 관련된 극단적 사건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교환학생으로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더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을 텐데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리노시는 홍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강화하고 기후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탄소 중립 전략을 통해 기후위기를 장기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넓은 초원과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몽골로 떠나볼까? 안녕, 오늘은 내가 느낀 몽골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2025년 3월 기준 몽골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의 76.8%는 사막화, 토지,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 자원량은 줄어드는 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울란바토르에서는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주변 몽골 친구들에게도 최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전역 총 4개 지역에 설치된 홍수 방어 제방과 58개 지역의 방어수로 중 대부분 노후화되어 대규모의 홍수를 막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몽골 정부는 10억 그루 나무 심기 국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전히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 지역의 방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및 홍수 방어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볼까? 안녕, 오늘은 내가 느낀 싱가포르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게.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뭔지 아세요? 화창하고 맑은 날에도 소나기가 여러 번 내린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가 늘면서 강수량이 많아진 결과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면 싱가포르의 아스팔트 지형 특성상 빗물이 빠질 곳이 없어 도시형 침수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2시간 남짓 사이에 비가 무려 113mm나 쏟아졌습니다. 이는 4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절반이고 1978년 이후 하루 강수량 기록 중 상위 2%에 든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사는 부키티마 근처 도로도 물에 잠겨 사람들의 발이 묶였죠. PUB는 그날 무려 18개 지역에 홍수 경보를 내렸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빈번해지는 도시형 침수에 대비해 정부는 배수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부키티마 운하를 900m 길이로 넓히는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고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물을 30% 더 담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으로 떠나볼까? 오늘은 내가 느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여러분, 아쿠아리움에서만 볼 수 있던 열대 어종들을 한국 바다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예전에 수족관에서만 볼 수 있던 물고기들을 이제는 한국 바다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실 뒤에는 반갑지 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예년보다 1.35도 상승했으며 동해안은 불과 1년 만에 1.77도 올라 관측 이래 최고치인 18.84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다랑어, 호박동 같은 난류성 어종은 늘고 오징어, 대구명, 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는 인도 태평양에 사는 푸른 우산 해파리가 대규모로 출몰하여 해수욕장이 폐쇄되기도 하였죠. 문제는 이러한 종의 이동이 먹이만 교란, 푹착 어종 서식지 축소, 어획 패턴 변화 등으로 어민과 생태계에 모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아열대와 영양 해양생태계 연구를 통하여 수온과 어종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를 통하여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다에서 열대어를 만난다는 것은 신기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은서입니다. 혹시 그동안 나이아가라 하면 폭포만 생각나셨나요? 그랬다면 나이아가라는 실은 볼 게 훨씬 많답니다.
짜잔, 여기는 나이가라 온더레이크 와인 애호가들의 낙원이죠. 하지만 요즘 온타리오의 불규칙한 강수 변화로 와이너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수확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도가 터지고 곰팡이 위험이 높아지고, 여름철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포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겨울 초에 수확하는 나이아가라 대표 아이스 와인은 생산 리스크가 커지며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겨울마다 아이스 와인을 쉽게 맛보긴 어렵다고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아쉬운 얘기가 자주 들리죠. 그래서 와이너리들은 불규칙한 강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농업과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양 습도와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자동 스프링클러로 필요한 시점에만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가뭄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포도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지금. 하지만 예전처럼 오로지 자연이 빚어내던 그 특별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어때?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기후 변화와 피해가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어.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는 점 기억했다.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과제야. 앞으로 배터리더스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자.